자, 2018년도 10월 17일 코인업TV에서 주관하는 방송입니다. 저는 코인업TV에서 추세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스페셜리스트 정재민입니다. 자, 또 24시간 동안 뭐 큰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비트코인을 말씀드렸던 다음 방향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지선 6,600달러를 지켜나가면서 다시 7,000달러를 향한 힘을 보여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분석을 하고 방송을 하기 전까지 봤었던 차트의 움직임이나 비트코인을 둘러싼 또는 코인판 전체를 둘러싼 요소들을 봤을 때 역시 뭐 큰 변화점이 보이지는 않았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도 비트코인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지, 다음 방향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될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2018년도 10월 17일이 이제 또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또 하루가 가고, 내일이 벌써 또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기준으로 봤을 때 드디어 또 코인빗에 또는 지금 현재 모든 코인판의 전체 이슈가 되고 있는 덱스코인의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좀 안 나눠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래소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좀 익숙한 중소형 거래소입니다. 바로 코인빗이죠. 자, 코인빗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일부에서 코인빗의 덱스코인과 동시에 이제 올스타빗이라고 하는 제 방송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중소형 거래소의 뉴스 하나 안내를 해드릴 건데, 중소형 거래소 중에서 제가 지금 방송에서 다뤘던 거래소들이 어떠한 거래소들인가 라면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고 계시는 코인빗이 있고요. 코인제스트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캐셔레스트가 있었죠. 요거를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거래소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코인빗이 덱스코인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거래소를 마스코팅 할 만한 대표적인 심벌이 될 수 있는 코인이 없었죠. 거래소 코인이. 코인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스코인이 존재하고 있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유행했던 것을 가장 먼저 선보였고, 원래는 비싸면서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가지고 투자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풍을 맞았고 비싸면서 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시간이 흘러서 이제 코인제스트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거의 평균적으로 5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실질 상장가입니다. 최고가가 8,000원까지 갔었고,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1,500원까지 내려갔었죠. 현재 가격은 2,400원대까지 또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이벤트를 시작하면서 또 많은 수익이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캐셔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홀더들의 어떤 진성 홀더들이 많고 안티도 많고 작전이 판을 치는, 그러니까 되게 조잡하지 않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법한 굉장히 매력적인 코인인데 시기를 잘못 만나고 거래소의 운영 미숙 등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꽃을 피지 못하고 져버린 케이스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달 말에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현재는 그렇습니다. 캡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 상장가가 0.4원대였고 최고가가 2.5원대 정도, 2.8원인가 2.3원인가 그런데 한 2.5원대입니다. 최저 가격은 현재 가격이고요. 0.47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인빗이 가장 후발주자로, 정확하게는 코인빗보다도 더 늦게 시작한 거래소에 배당 코인이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라고 칭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조잡하기 때문에 좀 중소형 거래소라고 그나마 여기 있는 거래소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흔히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업비트에 비해서, 빗썸에 비해서 정말 조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구설수가 끊이지 않다라는 리스크는 있어요. 하지만 개중에 그래도 이 거래소가 낮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많이 드렸죠. 이제 코인빗에서 이제 덱스라는 코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앞에 여러 가지 배당 코인을 만들었던 거래소의 전철을 밟을지가 곧 금요일날 승부가 납니다. 금요일날 이벤트를 할 거라고 지금 사전 공지를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지를 한 상태이고요. 이벤트의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 코인빗에 했었던 이벤트를 생각을 한다면 절대 투자를 해서 안 되겠죠. 근데 그것을 코인빗에서도 모르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습니까? 킹코인, 젤루리다, 삼총사. 삼총사 중에서 실제로는 NXT 코인을 하지 않고 아더와 이그니스 코인만 했죠. 킹과 젤루리다, 이 두 코인만, 이제 젤루리다 재단 코인들의 이제 이벤트가 있었죠. 근데 이 코인들의 이벤트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실패한 아주 무서운 무덤이 됐던 전설의 이벤트들입니다. 거래소에서 의도를 했죠. 거래소에서는 처음부터 수익을 여러분들과 나눌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지갑을 오픈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의 물량, 거래소 최측근의 이해관계자들의 대량의 물량들을 터는 이벤트였습니다. 여기에 롬TV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이런 코인들의 이벤트성은 뭐였냐면, 순매수 이벤트 내용이 있었고, 팔지 않고 가장 많이 순수하게 순매수, 총 매수 물량에서 총 매도량을 뺀 것이 순매수죠. 순매수를 가장 높게 한 사람, 최고점을 매수한 사람, 비트코인을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현금 장사를 했죠.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당연히 다 망했고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성공했죠. 거래소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가지고, 투자자들이야 물려가지고 손절을 하든 말든, 거래소에서는 어쨌든 간에 거래가 발생하면 수수료 장사가 성공하는 것이고, 펌핑이 어느 정도 되면
일반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다 넘겨버려서 또 물량도 해결할 수 있고 최측근의 이해관계자들이 관여를 했다면 그 사람들의 물량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또 사전부터 매수를 하셨을 테니까 이런 것들 등등이 됐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악명이 높아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다가 덱스코인이 어쨌든 간에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한 4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 실질 상장가 40원이라고 보더라도 120원까지 갔었고 이것이 다시 반토막이 나서 50원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현재 85원까지 올라오면서 금요일날 이벤트가 있으니 전고점 도달, 최소 100원 돌파, 전고점 120원을 이상을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금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불러모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벤트 내용입니다. 이벤트 내용이 절대로 단발성이어서는 안 되겠죠. 지속 가능한 이벤트 내용이어야 되고 공지사항 내용의 어떤 뉘앙스, 사전적 뉘앙스를 봤을 때 금요일부터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걸 봤을 때에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기획자의 단어라고 한다면 읽는 이로 하여금 사전적인 정의가 가능해야 되니까 금요일부터 이루어지는 이벤트니까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것을 유추할 수 있지만 상대는 코인빗이다.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이거 뭐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뭐 그 사람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도덕성 또는 뭐 매너라는 표현보다는 기초적인 어떤 뭔가 떠오르지 않는 단어가 인성이라는 표현도 좀 웃기고 하여튼 뭐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리라고 예상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돈만 버는 곳입니다. 지극히 뭐 다른 거래소들도 업비트도 그렇고 모든 법인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지만 너무 심하죠. 코인빗 같은 경우에. 자, 아무튼 간에 단발성 이벤트여서는 안 될 것이고 이전의 이벤트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어야 됩니다. 다른 이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덱스코인이 단발성 이벤트로 기존의 이벤트를 답습한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가격 이탈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서버가 사람들이 많이 사서 서버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도망을 가느라고 서버가 마비돼서 나중에 서버 렉이 풀렸을 때 놀라운 가격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크게 직면합니다. 코인빗에서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다만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역사적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바이낸스 코인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코인제스트 정도지만 코인제스트도 결국에는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성공을 오래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봤을 때 코인빗에서도 이것을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거래소의 코인을 막 코인빗이 덱스라는 코인을 살리려고 노력하는데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고사가 되면 양반이고요. 코인빗에서 애초에 본인들도 그 한계성을 알고 뭐 노력해 볼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한번 쓰고 끝낼 생각으로 머니 파이프라인 정도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수명이 짧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귀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트상으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30분 봉 기준이고요. 30분 봉 기준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인 착각을 좀 그러니까 되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고점에 와 있다.
차트상 굉장히 중요한 선은 박스권으로 표기를 해보자면 가장 강한 저항선, 가격 저항선은 100원입니다. 사전 채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가의 매수를 할 수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익절을 한 상태, 즉 보유 물량을 아직도 홀딩을 하고 있는 홀더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이 신규 저점이 50원대거나 기존의 80원대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냥 저점이죠. 70대, 80원이 넘기 전에. 근데 왜 100원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라면 그 이후에 첫 번째 대규모 펌핑에서 지금 현재 강제로 존버를 하고 있는 물린분들의 물량이 바로 100원부터 120원 사이, 최고점 사이에 물린 물량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원 저항선 때부터 아마 탈출을 시도하려는 매도 물량이 나올 거고요. 5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딱 2배 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저점 50원부터 시작해서 올라온 분들은 2배가 되는 시점이 100원이기 때문에 이 언저리서부터 이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물량도 역시 여기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0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100원을 만약에 돌파를 안정적으로 해서 1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이 발생을 했는데 100원을 다시 되찾았다. 아니면 100원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럼 전고점 무조건 돌파합니다. 120원 그냥 넘는 건 1도 아니에요. 그만큼 엄청난 매수세 광기가 살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거래소 하기 나름이다. 이벤트의 지속성과 이벤트의 어떤 참신함,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유인시킬 만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마침 그런 내용들만 잘 준비된다고 한다면 분위기가 코인빗에 지금 쏠릴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중소형 거래소 중에서 코인빗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지금 다시 비트코인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메인 거래소들의 어떤 가격적인 펌핑이 신규 상장, 코인베이스의 신규 상장이 된다고 한 오늘의 업비트, 제로엑스 코인 같은 것들 자체적인 호재가 발생하는 게 아니란다 한다면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타와 같은 유동성 자금들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가 이따가 제가 이 코인빗 이후에 설명드리기로 한 올비트, 이 올비트 사건이 어떻게 커질지 또는 어떤 결과가 사실로 나올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오늘의 뉴스가 바로 이 올비트입니다. 올비트의 지금 해킹 사건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또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미 중소형 거래소 중에서 그나마 안정성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유동성 자금들이 빨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빗 자체한테는 시점도 굉장히 좋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대가 어떻게 방향을 갈지가 중요한데 방향은 어쨌든 금요일까지니까 단타로 보시더라도 목요일까지는 오늘 새벽에 잠깐 채굴 물량이 떨어져서 배당받은 물량을 던져가지고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금요일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알 수가 없다. 언제 알 수 있다? 금요일날 이벤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지속 가능하다고 한다면 10월을 장식할 10월의 꽃이 될 수도 있다. 10월을 모두가 코인빗 덱스가 다 씹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의 높은 확률로 비트코인에게 달려있지만 모든 자금들을 메이저 거래소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또 올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직 보이는 단계가 아니고 저만 지금 가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 뭐 지금 가격, 시장 가격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매도점은
기간으로 보셔야 되고 가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가격은 일단 100원을 돌파냐 안 돌파냐를 보시면서 가늠을 하셔야 되지만 기간은 일단 금요일 이전에 내가 보수적이면 금요일 이전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든 수익 상황이든 얼마의 수익을 받든 상관없이 내리는 방법. 그리고 공격적으로 가실 분들은 그냥 그 물량대로 특히 수익을 보고 있다. 내일 역시 기대심리에 의해서 펌핑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 그럼 그것대로 누적 수익률을 담보 삼아서 쭉 가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건 시장가 기준으로 왔을 때 안정적인 분과 공격적인 분들 나눈 것이고 아예 시장가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부터 최근 이틀 동안에는 자정이 되기 전에 채굴 물량들이 시장가로 내던져지면서 가격이 조정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자기 전에 현재 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죽거나 내일 오전에 일어나서 매수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 이틀 전과 오늘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가격 조정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 날짜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족족 그것을 매수하려는 분들이 경쟁이 많이 붙거나 아예 안 던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뭘 던지냐 자꾸 채굴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시고 최소한 배당 코인을 좀 굴려보신 분들이 한다면 이런 개념까지 설명 안 드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실 분이 계실까 봐서 말씀을 드리자면 덱스코인은 거래소의 코인이죠. 거래소의 코인이고 거래소형 코인들은 거의 다가 배당 코인입니다. 주식 배당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배당이 나옵니다. 그 배당을 주는 방법도 가지각색이겠지만 대개는 거래소의 코인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채굴, 마이닝을 하셔야 되고요. 채굴하는 방법, 마이닝하는 방법도 거래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소에 아무 코인이나 붙잡으시고 자전거래, 사고팔고를 하셔서 거기에서 녹여나오는 수수료 대비 내가 사고팔면 수수료가 발생하시죠? 수수료를 거래소에 주니까 그 수수료의 일부가 나에게 코인물의 형태로 배당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래가 코인빗뿐만 아니라 배당 코인을 주고 있는 현재 코인제스트, 캐셔리스트 너나 할 것 없이 쉽게 자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어제 제가 방송에서 다뤄드렸던 호가창, 매수벽, 매도벽, 물량을 털기 위한 악의적인 것도 있지만 자전거래도 똑같이 벽을 채우고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전거래일 수도 있고 물량 털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봐야지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마이닝을 하고요. 마이닝을 하다가 일반 개미 투자자들한테 물어뜯겨서 내 물량을 뺏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액 가지고 하시겠다 말리진 않지만 효율성도 떨어지고 내 물량만 잃어버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사실 비추천드립니다. 해보시면 바로 감을 잡으실 거고 나는 내 시도로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해도 되는구나, 감이 바로 잡히실 겁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코인 다 덱스코인으로만 다 관심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빗에서는 특별히 살펴볼 코인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스타빗 사건을 이제 정리하면서 1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올스타빗 소개를 잘 안 해드렸던 이유는 코인빗, 캐셔리스트, 코인제스트 이런 거가 마찬가지로 중소형 거래소지만 정확히는 소형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잡한 거래소입니다. 정말로 전문 인력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될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이 될 정도로 유명한 짤들도 많습니다. 그 유명한 짤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디가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열거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전문성이 의심이 된다. 그렇다면 관리 인력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면 올스타빗 자체의 거래소의 성능이나 안정성에도 의문이 있을 수 있어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수익적인 측면만 본다면 수익을 거두신 분이 계시다면 올스타빗을 통해서도 역시 많은 수익들을 얻으셨을 거예요. 올스타빗도 역시 소형 거래소다 보니까 신규 자금들을 끌어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거래소에 어떤 코인을 샀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것들이 증명돼야 되기 때문에 펌핑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스타빗 같은 경우에도 자체 거래소 코인을 만들었는데 무려 4개나 만들었습니다. 배당 코인은 아니고요. 뭐 루시라든가 루시캣, 올더독, 올더, 뭐 이런 코인들이 있다. 이런 4개나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인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뭐 엄청 몇 퍼센트가 펌핑이 됐다라든가, 지금은 또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손해를 막 또 몇 토막이 났다라든가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중소형 거래소가 뭐 다 이렇지만 코인빗도 마찬가지고요. 올스타빗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위험성이 더 커서 소개를 안 드렸는데, 결국 그것이 오늘 이것이 퍼드일지 팩트일지는 뭐 빠르면 방송 끝나고 늦어도 내일쯤이면 거래소에 입장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뭐냐, 거래소 지금 해킹설이 돌고 있는데, 뭐 그거야 코인판에서 거래소 해킹됐다, 해외 유수의 뭐 거래소들도 실제로 해킹도 당했고 당한다는 찌라시 많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지금 현재 국내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이것을 실제로 해킹을 했다라고 하는 뭐 해커가 직접 해커한 뭐 내역이랄까요, 상세한 내용들 가지고서 자기가 했다, 여기까지는 좀 웃길 수도 있어요. 그걸 뭘 믿을 수 있나 그게.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용자들의 이제 증명은 따르면 이제 올스타빗 사이트, 올스타빗을 사칭한 올스타빗 투자자들, 일부 투자자들이 올스타빗을 사칭한, 거래소를 사칭한 문자, 이벤트 문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입금하시면 뭐 10%를 더 주겠다, 페이백 해주겠다, 뭐 이런 이벤트 문자를 받으셨고, 여기에 이제 당연히 지갑 주소를 링크를 해놨나봐요. 그런데 웃긴 것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홈페이지에는 공지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분들께서 의심을 해서 이것을 이제 올스타빗에 제보를 했고, 올스타빗에는 그런 일이 없다, 실제로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뭐 이 해커가 그 동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좀 있다가 이 홈페이지에서 공지가, 홈페이지 자체에 공지가 떴는데, 또 공지 자체의 내용이 뭐 글씨체가 뭔가 좀 다르다라든가, 내용이 조잡하다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해킹을 해서 공지를 띄웠다라는 지금 내용들, 그리고 다시 공지가 없어지고, 이 해당 거래소에서는 이제 뭐 서버 점검 들어가면서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등등등등등 해서 지금 뭐 말이 살이 붙고, 아니면 진짜 사실이어서 살이 많은 건지 살이 붙은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올스타빗의 투자자들, 매수를 걸어놓은 사람들, 거기에 자금이 시드가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서버가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이 일단 거짓일 경우에, 그냥 단순 퍼드였다라고 하더라도 올스타빗의 불안정성은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코인빗한테는 오히려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 불안정성의 리스크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서 뱅크런에 가까운 많은 자금들이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팩트일 경우에는 뱅크런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거래소에서 뱅크런을 해주든지 높은 확률로 안 해주겠죠. 입출금이 뭐 순서대로 뭐 지연이 돼서 수동으로 하고 있다라는 뭐 공지를 낸다든가 등등등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든 사실이든 아니든 분명히 유동자금이 상당히 빠져나갈 것이고, 단순히 현금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던 물량들, 이득권에 있던 물량들 다 어떻게 될까요? 거의다가 익절을 할 확률이 높겠죠. 익절을 하다 보면 시세가 떨어지고 도미노식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탈출하는 물량들이 발생하면서 전체 코인들의 가격이 시세가 갑자기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이것이 퍼드일 경우에는 거짓이었다 하더라도 가격이 살짝 떨어졌을 것이고요. 바로 말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노려서 단타를 치시겠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죠. 서버의 불안정성의 리스크, 두 번째, 퍼드일지 팩트일지 확인까지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그 리스크, 세 번째, 기술적 반등이 어느 속도로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를 직접 모니터링 하시면서 스캘핑을 쳐야 되는데 당연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 스캘퍼가 아닌 이상, 전문 스캘퍼도 제가 봤을 때 물릴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것. 아무튼 간에 지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이용을 하더라도, 중소형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곳 이외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가장 지금 괜찮은 것, 그나마 중소형 거래소에서 메이저로 넘어올 가능성이 큰 거래소가 캐셔레스트인데, 캐셔레스트가 의지가 안 보입니다. 간혹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이 될 수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머무르는 분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문제와 국가에서 대기업이 안 됐을 때 중소기업에게 받는 혜택들 유지하기 위해 등등등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캐셔레스트 스스로가 더 커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노력들을 안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인제스트도 문제가 없죠. 오히려 제가 항상 언급드리고 있고 요새 자주 언급드리지만 이슈가 되고 있어서 코인제스트나 캐셔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코인빗이 불안한 것은 있다. 하지만 입출금에 있어서, 특히 입금에 있어서 문제 전혀 없고요. 출금은 코인 출금을 제외하면 원화 출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빠르게 될 때도 있고 몇 시간 걸릴 때도 있다. 코인제스트와 캐셔는 입금과 출금이 자유롭죠. 입금만 지금 벌집 계좌에 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1부 방송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 방송에서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죠. 메인 거래소인 업비트 중심의 또 알트코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2부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